예,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지난 시간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정의를 했죠. 정사각형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특이한 벡터였습니다. AV는 람다 V를 만족하는 V를 아이겐벡터라고 하고 람다를 아이겐밸류라고 했습니다. V는 그러니까 행렬 A에 곱해졌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고 크기만 람다만큼 바뀌는 그런 벡터를 뜻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겐벡터는 수의 세상을 실수에서 복소수로 확장을 할 때 존재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우리가 관심 있는 행렬은 실수 행렬이었지만 이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성질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독립이다,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중근이 있는 경우에는 중근수만큼의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지 않는 한 서로 독립인 n개의 아이겐벡터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수의 세상을 복소수로 확장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개의 독립인 아이겐벡터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컨대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를 아이겐벡터로 새로 정하면, 그러면 행렬 A가 대각 행렬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관계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닮음권 변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A, B 행렬이 닮았다는 얘기는 A, 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별게 아니라 A나 B나 사실은 동일한 현행연산자를 나타내는데 그냥 관측자 위치만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 벡터를 M의 컬럼으로 새로 정하면, 그러면 A가 B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B에서 A로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아이겐벡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냐 하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n개의 아이겐벡터가 존재해서 그 n개의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존재해서 그것들을 베이시스 벡터로 정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때 이 B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대각 행렬로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대각화라고 불렀어요. 그 과정은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기로 하겠고, 그래서 요 M이 A의 아이겐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면 A와 닮음꼴인 요 람다는 아이겐밸류들이 대각 요소인 대각 행렬이 됐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과연 n개에 있느냐,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수의 세상에 사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아이겐벡터가 복소수면 좌표 쪽을 복소수 벡터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했죠. 그런 불편한 점들이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행렬 A가 대칭일 때는 모든 아이겐밸류가 다 실수였고, 그리고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증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기억을 합니까?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중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설령 중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n개의 직교하는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더라. 행렬이 대칭이면 아이겐밸류 항상 실수고 서로 직교하는, 그래서 독립인 그런 n개의 아이겐벡터가, 실수 벡터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모든 아이겐벡터의 크기를 1이 되게 만들면, 아이겐벡터를 컬럼으로 행렬을 M이라고 했을 때 M 트랜스포스 M이 단위 행렬이 돼서 M 인버스를 M 트랜스포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대칭 행렬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실수 아이겐벡터, 그것도 모두 직하는 그런 것들을 좌표축으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죠.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 좋네요. 그렇죠? 심지어 역행렬도 필요 없습니다. 대각 행렬 되게 좋아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대칭 행렬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한테 주어진 행렬 A는 대칭도 아니고 심지어는 정사각 행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 행렬도 아니고 대칭도 아닌 행렬 A에 관한 이야기를 대칭 행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려면 A와 관련이 있는 대칭 행렬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게 A 트랜스포스 A와 AA 트랜스포스였어요. 물론 AA 트랜스포스 A와 AA 트랜스포스와 A와 A 트랜스포스는 다 다른 행렬이지만 랭크는 모두 같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이겐밸류의 모든 곱이 디터미넌트고 합이 트레이스다라는 게 워낙 유용한 성질이라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좀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야기가 좀 바뀌었는데 하여튼 유용한 정보다라고 생각해서 띄워놓은 거예요.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하고 나서 바로 대칭 행렬 이야기 하고 나서 바로 이 이야기 하고 나니까 마치 요 이야기가 혹시 대칭 행렬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 끝나고 어떤 학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렬이 성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대칭 행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흐름이 약간 조금 끊겼는데 하여튼 이어나가죠. 그 끊긴 흐름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대칭 행렬에 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질이 성립합니다. 대각화 가능해요. 아이겐벡터 모두 직교해요. 모두 실수해요. 엄청 좋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A는 대칭 행렬도 아니고 정사각형 행렬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용어를 하나 정의하고 넘어가죠. positive definite. positive definite 이게 양의 정부호 또는 뭐 positive semi-definite 하면 양의 준정부호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린 그냥 positive definite, positive semi-definite 이런 말을 쓰기로 하지요. 일단 독립변수가 RN에 있는 벡터고 종속변수가 스칼라인 그런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독립변수는 x1, x2에 대해서 이게 대응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fx라는 함수가 positive definite function이라는 얘기는 positive definite 함수라는 이야기는 0일 때만 0이고 그 밖에는 다 fx가 무조건 양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positive는 요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 0일 때만 0이 된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positive definit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positive semi-definite function이라는 얘기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x에 대해서 fx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두 문장 얘기할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겁니다. 모든 positive definite 함수는 positive semi-definite다. 또 하나는 모든 positive semi-definite 함수는 positive definite다. 50% 확률이죠? 둘 다 틀려요? 하나는 맞다고 해주면 안 될까? 모든 positive definite 함수는 positive semi-definite예요. 왜냐하면 0보다 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요? 0일 때만 0이 이거 positive definite 함수죠. positive semi-definite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 잘못 얘기했죠. 이거 positive semi-definite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함수는 어떨까요? 잘 그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억지로 만들어 봤어요. 0 말고 x가 0 말고 다른 x에 대해서도 fx가 0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positive semi-definite지만 positive definite는 아닌 거죠. 그래서 positive semi-definite지만 positive definite는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ositive semi-definite면 positive definite라는 문장은 틀린 얘기예요. 반면에 positive definite면 positive semi-definite인 거죠.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e는 positive semi-definite 중에서 일부인 거예요.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큰 함수를 positive definite 함수라고 한다.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positive semi-definite 함수라고 한다. positive definite는 positive semi-definite 함수의 일종이다. positive semi-definite 함수가 positive definite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제 함수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2차 함수 얘기를 할게요. 2차 함수 예를 벌써 이렇게 들었네요. 그렇죠? 이런 2차 함수는 요거 x 트랜스포즈, 요거 x 가운데 행렬, 2x2 행렬. 그래서 이런 2차 함수는 이렇게 로 벡터 곱하기 행렬 곱하기 컬럼 벡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요거는 ABC랑 관련된 값으로 찾으면 되겠네. 뭐 얘는 A겠고 얘는 B겠네요. 이건 뭐 적당히 찾을 수 있을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걸로 생긴 함수,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입니다, 모두. 자, x 트랜스포즈 px라는 2차 함수가 positive definite 펑션일 때 이 행렬 p를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대칭 행렬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진행할게요. 이거 이따 볼게요. 이거 이따 볼 겁니다. 정의부터 볼게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x 트랜스포즈 px가 positive definite 함수일 때 p는 positive definite 행렬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x 트랜스포즈 px가 positive semi-definite 함수일 때 p를 positive semi-definite 행렬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positive definite 또는 positive semi-definite 행렬의 정의예요. x 트랜스포즈 px라는 함수가 positive definite 함수면 p가 positive definite 행렬, x 트랜스포즈 px가 positive semi-definite 함수면 p는 positive semi-definite 행렬,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뒤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자, 대칭 행렬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아이겐밸류 실수죠. 실수니까 0보다 크다 작은지 따질 수 있죠. P가 positive definite 행렬이면 P의 모든 아이겐밸류는 양수다 라는 것을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일 거예요. P가 positive semi-definite라는 얘기는 P의 모든 아이겐밸류가 non-negative 음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positive definite, positive semi-definite 행렬의 정의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근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P를 시메트릭하다고 가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P를 포지티브 데피니트하지 않은 행렬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시메트릭하지 않은 행렬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 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산하기 쉽게 x1 제곱 4x1 x2 더하기 x2 제곱 그럼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까? 맞아요? x1 더하기 2x2 이건 지워버리고 2x1 더하기 x2 x1 x2니까
x1 제곱, x2 제곱, 2x1, x2, 2x1, x2 해서 4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또 확인해 볼까요? x1 더하기 x2 3x1 더하기 x2 x1 x2 하면 요거 x1 제곱 x2 제곱 x1 x2 3x1 3x 4x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이런 2차 함수인데 이거를 로 벡터 곱하기 행렬 곱하기 컬럼 벡터 형태로 쓸 때 안에 들어가는 행렬은 비대각 요소는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얘는 대각 행렬이고 잘못 얘기해 대칭 행렬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목소리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벌써 나타난 증상을 보면 대칭 행렬을 대각 행렬로 바꿔 부른 사례가 두 차례 있습니다. 이 행렬은 대칭 행렬,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낀 행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대칭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대칭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가운데 대칭 행렬이 들어가면 이거 이 있는 거 말고 다른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칭 행렬이 아닌 걸 대칭 행렬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x 트랜스포즈 px 꼴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자, 이제 p가 대칭 행렬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이 x 트랜스포즈 px를 2분의 1 x 트랜스포즈 px 더하기 2분의 1 x 트랜스포즈 px로 써요. 그런데 x 트랜스포즈 px가 스칼라니까 x 트랜스포즈 px는 스칼라니까 x 트랜스포즈 px의 트랜스포즈도 똑같죠. 스칼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쓰고 얘는 트랜스포즈 씌워서 써요. 상관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x 트랜스포즈 곱하기 p 더하기 p 트랜스포즈 둘로 나눈 거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괄호 안에 있는 얘를 p 바로 놓는다면 이 p 바는 대칭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낀 행렬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대칭 행렬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1, 2, 1은 2분의 1의 요거 내가 얘를 P로 한다면 이게 밑에 있는 P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1, 3, 1, 1 더하기 1, 1, 3, 1 이게 P바인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X 트랜스포즈 PX 꼴에 관심이 있다면 P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대칭 행렬로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PX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함수일 때 P를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P는 대칭 행렬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야기해도 된다. 대칭 행렬이니까 아이겐밸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니 작으니 비교할 수 있다.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모두 0보다 크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거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갑시다. 이제 대칭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한 번만 다 써줄까요? 한 번만 더 써줘. 대칭이라고 가정해서 잃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포지티브 데피니트면 아이겐밸류 모두 양수,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는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번만 보일게.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이겐밸류가 모두 양수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다라는 게 아이겐밸류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같다는 건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선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면 이거다 라는 얘기부터 해보죠. 자,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가정을 하죠. 포지티브 데피니트. 또 이런 사고가 났네요.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앱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 일어났다는 게 다행이다 고 생각을 하죠. 포지티브 데피니트일 때 아이겐밸류가 모두 양수다라는 것만 보여보죠. 그냥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밸류 람다라고 놓을게요. 당연히 x는 0이면 안 되겠죠. 나는 p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사실로 람다가 양수다라는 거 보이면 돼. 어렵지 않죠? 일단 p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다라는 것은 x 트랜스포즈 px가 모든 x에서 0이 아닌 모든 x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모든 x에서 그러니까 아이겐벡터에서도 그렇겠죠. 모든 x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x에서도 그래요. 그 아이겐벡터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px도 양수예요. px는 람다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람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px. 잘못 얘기했죠. 람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x 트랜스포즈 x는 x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양수예요. 이게 양수가 되려면 따라서 람다만 양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x가 p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사실에서 람다가 양수다라는 걸 바로 이끌어.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양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 방향 얘기해보죠. 아이겐밸류가 모두 양수면 p는 포지티브 데피니트다. 이제 모든 아이겐밸류를 람다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pxi, 그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xi라고 하면 pxi는 람다 xi라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여기서 i를 1부터 n까지라고 했는데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충분히 있다면 람다 1하고 람다 2가 같은 값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설령 람다 1과 람다 2가 같은 값이라도 x1과 x2는 서로 직교하는 벡터예요.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대칭 행렬에서는 설령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아이겐벡터 서로 직교하는 거 n개 자주 볼 수 있다고 했죠. 람다 i하고 람다 j가 설령 겹친다고 하더라도 xi, xj는 서로 다른 벡터면서 서로 직교하는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중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n개의 독립인 그리고 심지어 직교하는 벡터를 좌표축으로 선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벡터 x를 그 n개의 아이겐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x는 임의의 벡터라고 했으니까 x 트랜스포즈 px가 그냥 양수다라는 거 보이면 되겠네. 뭘 이용해서 보이면 되죠? 이거 이용해서 보이면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별게 아니라 임의의 벡터 x를 아이겐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한 거예요. 아이겐 벡터 서로 직교하는 거 n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해요. 자, 이 x 가지고 x 트랜스포즈 px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x 트랜스포즈 px는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px는 p c1 이렇게 되니까 p 곱하기 x1이 람다 1 x1 c1 스칼라니까 바깥으로 빼고 요게 이거 쭉 나가서 p 곱하기 cn xn이 cn 람다 n xn x를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xi 트랜스포스 xj가 0이니까
이거 곱하면 서로 크로스 커플링 되는 거 사라지고 C1 곱하기 C1 람다1 X1 트랜스포스 X1 X1은 크기가 1인 아이겐 벡터로 내가 정하면 되니까 X1 트랜스포스 X는 1이 되게 만들 수 있죠. XN 트랜스포스 XN 마찬가지입니다. CN 곱하기 CN 곱하기 람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X가 0만 아니면 X가 0이다라는 얘기는 C들이 다 0이다라는 얘기죠. 즉 C들이 다 0만 아니면 얘는 항상 양수가 돼요. 그래서 X 트랜스포스 PX가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양수다라는 것을 P의 아이겐밸류가 양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줄 요약을 하면 아이겐밸류 양수라는 조건을 쓰는 방식은 단순히 주어진 벡터, 임의의 벡터 X를 아이겐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하고 아이겐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된 X 가지고 X 트랜스포즈 PX를 구하면 이런 꼴이 나오고 이건 아이겐밸류가 양수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포지티브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 데피니트다라는 이야기와 모든 아이겐밸류가 다 양수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는지 하는지 그 밖에 어떤 건 다 증명했는지 기억을 하자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저충분 조건을 살펴봤죠.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나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은 대칭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이제 일반적인 행렬 A 얘기는 안 나왔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런 꼴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단서는 여기였죠. 이게 단서죠. 그렇죠? 단서는 A 트랜스포스 A, A 트랜스포스. 이게 일반적인 행렬 A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칭 정사각형 행렬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뭘 얘기했냐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과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 얘기를 했어요. 얘가 바로 그런 행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런 꼴로 생긴 행렬. 자, 이제 갑자기 막 그 기호를 A에서 M으로 바꾸는 게 오늘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뭐 그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A는 우리한테 주어진 행렬이고 여기서 M은 그냥 임의의 행렬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굳이 다른 기호를 썼는데 어떻든 M 트랜스포즈 M 또는 MM 트랜스포즈 A라고 해도 좋죠. A 트랜스포즈 A, AA 트랜스포즈 B를 사용해도 좋겠죠. BB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B 이런 꼴의 행렬은 내용을 살피지 않아도 적어도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M 트랜스포즈 M이 포지티브 데피니트인지 세미 데피니트인지 보려면 어떻게 해요? X 트랜스포즈와 X를 양옆에 곱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큰지 아니면 크거나 같은지를 보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MX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또 MM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예요. MM 트랜스포즈도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인지 세미 데피니트인지 보면 X 트랜스포즈 X 양옆에 곱하면 되는데 얘는 바로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M의 내용을 살피지 않아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인 거예요. 그래서 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는 그냥 생김새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될까요?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예컨대 얘가 0일 때 x가 0이면 그러면 포지티브 데피니트겠죠. 그렇죠? 0이 아닌 x에 대해서만 양수,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다 양수란 얘기니까.
자, mx가 0일 때 x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m이 풀 컬럼 랭크. 그렇죠? mx가 0일 때 0인 그걸 만족하는 엑스가 0밖에 없으려면 피봇이 없어야, 자유 변수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m은 풀 컬럼 랭크. 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언제 포지티브 데피니트인지 보려면 mtx가 0일 때 x가 0이면 또 포지티브 데피니트인 거죠. 언제 그렇죠? m 트랜스포스의 무슨 컬럼이 다 독립입니다. m의 모든 행이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m 트랜스포스 m이나 mm 트랜스포스는 그냥 적어도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고, 얘들이 언제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는지 보려면 그냥 풀 랭크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m이든 m 트랜스포스든 얘가 넓진 않은 컬럼들이 풀 컬럼 랭크인지 풀 랭크인지 독립인지, 얘가 뚱뚱하면 행들이 서로 독립인지.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m 트랜스포스 m이나 m 트랜스포스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 트랜스포스 m이라는 행렬의 그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싱귤러 밸류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A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이제 A는 m by n 행렬이에요. m by n 행렬. 자, 그러면 일단 A 트랜스포스 A는 m by m이고 AA 트랜스포스는 잘못됐죠? 요게 n by n이고 m by n이에요. 그리고 A 트랜스포스 A와 AA 트랜스포스는 모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예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면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를 씌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겐 밸류는 A가 풀 랭크면, 풀 컬럼 랭크든 풀 로 랭크든 이면 그 아이겐 밸류는 모두 양수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증명하지 않고 사용할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증명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이건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여기서 그 A 트랜스포스랑 A 트랜스포스 A는 정사각형 행렬이지만 서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내가 IM이라고 쓴 거는 M by M 행렬의 단위 행렬이라는 얘기고, IN은 N by N 행렬의 단위 행렬이라는 얘기예요. 자,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0되는 람다를 찾는다는 얘기죠. A 트랜스포스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0되는 람다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와 얘 사이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만약에 m이 n보다 크면 어떻게 돼야 돼? m이 n보다 크면 determinant lambda I minus AA transpose lambda m minus n determinant lambda I minus A transpose A,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밸류는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밸류보다 m-n게 더 많죠. 그렇죠? m이 n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아이겐밸류보다 m-n게 더 많은데, 그 m-n게 더 많은 아이겐밸류는 모두 0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아이겐밸류는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이 n보다 크면
얘의 아이겐밸류가 얘보다 많은데 많은 건 전부 0이고 똑같은 건 전부 나머지는 전부 다 얘가 0일 때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0이거나 람다가 0이거나 또 반면에 만약에 n이 m보다 작다면 n이 m보다 작다면 n이 m보다 작다면 이번엔 똑같은 얘기겠네. n이 m보다 크다면 이번엔 이거의 아이겐밸류가 이거의 아이겐밸류보다 n-m개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거의 아이겐밸류를 보니까 이거의 아이겐밸류랑 와 0만 있는 거예요. 얘가 0일 때는 얘가 0이거나 람다 0이거나. 그러니까 또 이거의 아이겐밸류가 더 많을 땐 더 많은 건 전부 0이고 나머진 얘랑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A 트랜스포스 A와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밸류는 당연히 두 개의 정사각형 행렬이 하나는 m by n이고 하나는 m by m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차이는 모두 0이라는 아이겐밸류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 트랜스포스하고 AA 트랜스포스는 0이 아닌 아이겐밸류를 공유해요. 서로 아이겐밸류가 다르다면 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아이겐밸류를 따지면 AA 트랜스포스를 따지나 A 트랜스포스 A를 따지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A 트랜스포스 A와 AA 트랜스포스는 아이겐밸류도 정확히 말하면 non-zero 아이겐밸류도 공유하는 서로 다른 크기의 정사각형 행렬이다. 그래서 이제 A 트랜스포스 A와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적어도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그래서 루트를 씌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정사각형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0이 아닌 게 같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A 트랜스포스 A 트랜스포스 말고 원래 행렬 A의 싱귤러 밸류를 정의를 해요. 그게 바로 싱귤러 밸류는 A 트랜스포스 A 또는 AA 트랜스포스 아이겐밸류의 루트다.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A 트랜스포스 A 또는 AA 트랜스포스라고 쓸 수 있는 건 두 개의 아이겐밸류가 같기 때문에 루트를 씌울 수 있는 건 이것들의 아이겐밸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이 서로 같은 거 쓰면 이게 mn 중에서 작은 것만큼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의 싱귤러 밸류를 AA 트랜스포스 또는 A 트랜스포스 A 아이겐밸류의 스퀘어 루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할 수 있죠.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싱귤러 밸류는 일반적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제일 큰 거를 첫째 싱귤러 밸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걸 둘째 싱귤러 밸류, 아래 점 짜서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행렬 A의 싱귤러 밸류를 AA 트랜스포스 또는 A 트랜스포스 A의 아이겐밸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AA 트랜스포스 A 트랜스포스 A는 어떤 행렬이라고요? 시메트릭 행렬이에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이에요. 시메트릭 행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 시메트릭 행렬이면 같은 얘기고, 그렇죠? 시메트릭 행렬이면. 그래서 물론 여기 A 들어갈 자리에 이제 A 트랜스포스 A나 AA 트랜스포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게 시메트릭
정사각 행렬이면 M은 그거에 아이겐 벡터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요 이야기를 AA 트랜스포스랑 A 트랜스포스 A에 대해서 해볼게요. AA 트랜스포스는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를 컬럼으로 한 행렬을 U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처럼 한 거예요. 아이겐 벡터들 컬럼으로 하는 행렬, 아이겐 밸류들을 대각 요소로 하는 행렬,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 컬럼으로 행렬의 트랜스포스. UA 벡터들을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U라고 하면 AA 트랜스포스 아이겐 벡터들 싱귤러 밸류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거의 제곱을,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스포스가 시메트릭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스 A도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들을 V라고 하면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V라고 놓으면 또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대각행렬은, 이 대각행렬은 또 요소가 AA 트랜스포스나 A 트랜스포스나 아이겐 밸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M까지만 있는 건 얘는 M by M 행렬이고, 이건 N by N 행렬이니까 N까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A 트랜스포스, A 트랜스포스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대각화를 해서 써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U는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를 서로 직교하는 아이겐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 V는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싱귤러 밸류는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우자고 나니까 지우죠. 이 행렬의 랭크가 R이었다면, 0이 아닌 싱귤러 밸류의 숫자가 정확히 R에 해당한다. 시그마 1 0보다 크고 시그마 2 0보다 크고 시그마 R 0보다 크고 시그마 R 플러스 1 R이 랭크면, 그러니까 0이 아닌 싱귤러 밸류의 숫자는 마치 피봇의 숫자만큼 랭크랑 일치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이 아닌 싱귤러 밸류가 R보다 크다? 뭔가 하여튼 그러면 전체적으로 랭크가 막 R보다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싱귤러 밸류 랭크는 이렇다. 예, 이제 싱귤러 밸류의 정의까지 얘기를 했고, 0이 아닌 싱귤러 밸류의 수가 랭크다 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의 존재를 전제하면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나왔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선형대수의 꽃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나온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A 트랜스포스 A, AA 트랜스포스 다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예요. 아이겐 밸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이 아닌 아이겐 밸류를 공유해요. 왜 그런지는 증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스 A,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밸류의 루트로 싱귤러 밸류를 정의를 했어요. 싱귤러 밸류의 정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AA 트랜스포스 A 트랜스포스 A 트랜스포스 A를 이런 식으로 대각화를 해봤어요. 그 과정에서 U는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 V는 A 트랜스포스 A의 아이겐 벡터.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싱귤러 밸류를 특이값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이값 분해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그거는 모든 행렬에 대해서 오토고널 행렬 U, 또 다른 오토고널 행렬 V, 그 다음에 A랑 똑같은 모양의 행렬인데 이게 대각 행렬처럼 생겼고 대각 요소가 모두 싱귤러 밸류인 그런 행렬.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죠. 내가 A가 3/4예요. A가 3/4니까 M은 3이고 N은 4입니다. A는 3/4. 그러면 A를 그 다음에 내가 편의상 A의 랭크를 2라고 가정할게요.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U는 자기들끼리 오토고널해요. V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론 크기는 1인 거예요. 이런 꼴로 항상 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운데 있는 게 시그마라고 했죠. 시그마는 A 같은 모양의 행렬, 대각 정사각 행렬은 아니지만 대각 요소에 해당하는 위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대각 요소에 해당하는 게 모두 싱귤러 밸류다. 근데 시그마 3 어디 갔나? 시그마 3은 랭크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네, 랭크가 2라고 가정했으니까 시그마 3은 0인 거죠. 이런 꼴로 항상 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에요. SVD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항상 가능하다. 자, Singular Value 정의하고, 근데 이제 요 U와 요 V가 바로 요 U와 요 V랑 일치해요. 그래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죠. 어쨌든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 꼴로 분해될 수 있고, U는 M by M 오토고널 행렬, V는 N by N 오토고널 행렬, U는 AA 트랜스포스의 오토고널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V는 A 트랜스포스 A의 오토고널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자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거 증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SVD를 시간 도구에서 제대로 다룬 적이 이전 강의에서는 없었는데,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이번 학기에는 했어요. 자,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 자, 오른쪽에 V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V를 곱하면 이게 나오나요? V 트랜스포스 V는 단위 행렬이니까. 그래서 AV는 U 시그마 라는 게 나와요. AV는 U 시그마.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AV는 U 시그마에서 K번째 것만 끄집어내면 AVK는 UK 시그마 K UK가 돼요. 그리고 아까도 했던 것처럼 VK와 UK는 각각 A 트랜스포스 A와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예요. 여기 있었죠. U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 V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 U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 V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 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 그리고 A 트랜스포스 A나 AA 트랜스포스의 아이겐 벡터는 물론 싱귤러 밸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 UV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들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내가 손으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A가 정사각형 행렬일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A를 곱해서 X가 Y로 갔었죠. 그랬을 때 내가 베이스 스펙타를 아이겐 벡터로 잘 정하고 나면 그러면 얘랑 닮은 꼴이 되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yi는 뭐 이런 모양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A는 정사각형 행렬도 아니고, 그래서 이 N과 이 M이 일반적으로 다르고, 게다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사각형 행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각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겐 벡터가 복소수 벡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잘 그리고 싶은데 RA 트랜스포스, 제가 그림 잘 그리고 싶어서 좀 연습을 했는데도 자신이 항상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많이 안 그려버려서. 자, RN을 RA 트랜스포스와 NA의 합으로 표시했고, RM을 RA와 NA 트랜스포스의 합으로 표시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얘네들은 잠시 잊읍시다. 얘네들은 잠시 잊고, 랭크가 R이라고 하면 이거의 차원 R이죠. 이거의 차원 R이죠. 이 안에서 어떤 대응 관계가 성립해요?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베이스 스펙타를 서로 집교하게 잘 정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집교하게. 그래서 이거 집교하게 잘 그려.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동을 그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사실 살짝 그렸던 건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요 얘기예요. V3라고 하지 않고 VR이라고 했습니다. R개의 그 베이스 스펙을 찾을 수 있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서로 직교하는 R개의 베이시스를 RA 트랜스포스 안에서 찾아. 그 다음에 또 서로 직교하는 R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RM에서 찾아. 이 V들과 U들은 생김새 다르죠. V들은 RM에 있고 U들은 RM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성립하기를 원하냐 하면 A에다가 VK를 곱하면 그냥 이게 이제 A가 정사각 행렬을 아니까 서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RN에서 RM으로 가는데 이런 일이 성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C1, V1, CR, VR 뭐 대각 행렬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U의 K축 성분은 V의 K축 성분에다가 시그마 K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AX의 유언축 성분은 X의 V언축 성분에다가 시그마1 곱하고 AX의 U투축 성분은 X의 V2축 성분에다가 시그마2 곱하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마치 각각의 성분들 사이의 관계 다른 쪽 성분 따지지 않고 같은 위치에 있는 좌표축 성분들끼리의 대응 관계만 성립하도록 그게 마치 대각행렬로 주어진 선행연산자를 표시하는 거랑 비슷한 일인 거죠. 게다가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좌표축들이 심지어 다 직교해.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좌표축으로 선택해서 행렬을 대각하는 과정에서 직결성이 깨지기도 했는데 일반적인 행렬 A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이게 멋진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한 방에 끝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방에 다 끝냈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RA 트랜스포스와 RA 사이의 관계만 봤는데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 RN의 베이스 벡터 어떻게 정하면 되죠? RN의 베이스 벡터 이제 여기 있는 그 RA 트랜스포스에 있는 R개에다가 나머지 N-R개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어떻게 정하면 될까? 이게 지금 약간 그림 이상하게 그린 건데
왜냐하면 제로 벡터는 다 똑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긴데 내가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틀리게 그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 N-R개를 정하기를 자기들끼리는 서로 직교하고 뿐만 아니라 Rn의 베이스 벡터였던 V1, V2 쭉 나와서 Vn까지도 모두 직교하게 잡을 수 있겠죠. 자, n차원 공간에서 R개의 서로 직교하는 벡터가 있어요. 나머지 N-R개의 벡터도 모두 직교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잡은 게 NA의 베이스 벡터인 거예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R 플러스 1부터 UR 플러스 2 쭉 나가서 UM까지 M-R개의 베이스 벡터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묶어서 쓰면 VI 트랜스포즈 VJ는 그래서 VI VJ는 여기 NA에 있는 것끼리 해도 다 직교하고, NA에 있는 거와 여기 RA 트랜스포즈로 있는 거 또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UI 트랜스포즈 UJ는 IJ가 같으면 띄고, 여기 있는 것끼리 또 물론이고,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찾은 UV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였냐면, 그게 사실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V의 N개의 벡터들은, 컬럼들은 모두 직교해요. 그 중에 앞에 R개는 RA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예요. 뒤에 N-R개는 NA의 베이시스예요. 또 U의 M개의 오토고널한 벡터 가운데 앞에 처음 R개는 RA의 오토고널 베이시스, 마지막 N-R개는 NA 트랜스포스의 오토고널 베이시스. 네 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의 베이시스들을 오토고널하게 찾고, 그리고 나아가 그 오토고널한 베이스 벡터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관계는 시그마 K가 0이 아니면 그냥 시그마 K가 0이 아닐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시그마 K가 0이면 그냥 NA에 있는 벡터에다가 A 곱하면 0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A의 랭크가 시그마 0이 아닌 싱귤러 밸류의 숫자랑 마찬가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 물론 여기서 이거 확인하는 건 지금 기본적으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A를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서로 직교하는 베이시스 벡터들을 Rn과 Rm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야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3x4 행렬의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A를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 형태로 써봤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요거에다가 이거 곱하고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서 정리한 거 보면 시그마 1 곱하기 U1 곱하기 V1 트랜스포즈, 지금 여기 있는 요거 UK 곱하기 VK 트랜스포스는 A랑 같은 모양의 랭크 1 행렬이에요. 우리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를 곱해서 만든 행렬의 랭크는 무조건 1이다. 무조건이 아니고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확인한 적 있죠. 그래서 요 U1 곱하기 V1 트랜스포스라는 랭크 1 행렬에다 시그마 1 곱하고 U2 곱하기 V2 트랜스포스라는 랭크 1 행렬에다 시그마 2 곱하고 그런 것들의 합으로 A를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얘들이 이제 모두 랭크가 1인데 만약에 요 R이 행렬 A 랭크보다 작으면 랭크 1 행렬들을 예컨대 3개 더하면 랭크가 최대 3인 거죠. 4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R이 랭크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의 처음 R개의 벡터가 RA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 잘못 얘기했죠? V의 처음 R개의 벡터가 V 처음 R개의 벡터가 RA 트랜스포스의 베이시스, 나중 n-R개의 벡터가 NA의 베이시스, U의 처음 R개의 벡터가 RA의 베이시스, 마지막 n-R개의 벡터가 NA 트랜스포스 베이스, 이 얘기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U부터 먼저 얘기를 했네요. U부터 먼저. U의 처음 R개의 컬럼이 RA의 베이시스, 마지막 n-R개 NA 트랜스포스 베이시스, V의 R개의 컬럼 RA 트랜스포스 베이시스, 마지막 n-R개 NA의 베이시스. 그리고 뭐 이거 하나만 간단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그림으로 이미 다 봤지만 내가 A에다가 X를 곱하면 여기다가 X를 곱하는 거니까 시그마 K, UK, VK 트랜스포스 X가 되는데 요거 괄호 묶으면 스칼라가 되고, 스칼라니까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래서 UK 이렇게 쓰고 시그마 K 곱하기 VK 트랜스포스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AX는 UK의 조합이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어떤 조합? 처음 R개. 그래서 U1부터 UR까지의 조합으로 AX를 썼다. 그게 랭크 안에는 벡터의 생김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0이 된다. 얘가 언제 0이 됩니까? X가 V1부터 VR까지 모든 V와 직교하면 0이 되는 거죠. X가 V1부터 VR까지 모든 것들과 직교한다는 얘기는 X가 VR 플러스 1부터 VR 플러스 N까지의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의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된다는 얘기네. 이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앞에서 수도 인버스도 정의한 바 있죠. 수도 인버스. A의 수도 인버스. A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A가 이렇게 표현되면 A의 수도 인버스는 처음에 V 나오고 시그마 대거는 시그마랑 시그마 트랜스포스랑 같은 모양인데 0이 아닌 싱귤러 밸류 들어갈 자리에 역수 들어가요. 마지막에 U 트랜스포스. 이건 간단히 이런 상황을 보면 여기서 A의 수도 인버스는
시그마 1분의 1, 시그마 2분의 1, 0, 0, 0, 0, 0, 0, 0. 글씨가 아주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대각 요소의 시nger 밸류 0이 아닌 거 역수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A 대거가 우리가 3장에서 정의한 수도 인버스의 정의를 다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예를 두 개를 골랐어요. 이 예를 두 개를 골랐는데 그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짧게 금방금방 지나가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 우리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한 스트레인 교수의 그 MIT 오픈 코스웨어에 나오는 예인데, 스트레인 교수가 막 이거 하다가 마침 좀 헷갈려서 그걸 볼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걸 내가 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 트랜스포스 A하고 AA 트랜스포스를 구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뭐 아이겐밸류 구할 수 있겠죠. 아이겐밸류 구했더니 아이겐밸류가 둘 다 32하고 18이 나왔어요. 그래서 32의 루트와 18의 루트가 싱귤러 밸류예요. 그럼 이제 V1, V2는 어떻게 구하냐면 V1, V2는 A 트랜스포스 A의 아이겐 벡터이면서 크기가 1이 되게 만든 거예요. U는 또 AA 트랜스포스 아이겐 벡터이면서 크기가 1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크기가 1이 되게 만들었는데 방향은 내가 바꿔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정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성립하도록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U1의 방향과 V1의 방향은 하나를 정하면 하나는 그에 따라 정해져야 돼요. 둘 다 자유롭게 정하면 이제 그 스트레인 교수가 헷갈렸던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요 U1과 V1이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걸 만족해. AV1은 시그마 1 곱하기 U1이에요. 그래서 내가 U1을 10으로 정하면 V1도 내가 이걸 플러스로 정하면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또 V2U2는 시그마 2 U2니까 내가 U2를 0일로 정하면 이번에 얘가 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U2를 0일로 정하면 이번에 얘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걸 마이너스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먼저 얘하고 얘의 부호를 그냥 정했어요. 얘하고 얘의 부호를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걸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U1이든 U2든 내가 정하고 나면 부호를 V1, V2는 그에 따라 정하면 돼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어진 A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그 3x3이면서 풀랭크가 아닌 거라서 IM 랭크가 1이어서 U1, V1만 이것이 만족하도록 정하면 돼요. U1이 정해지고 나면 U2, U3는 그냥 U1과 하는 거 고르면 돼요. 그런데 내가 U1을 이렇게 정했는데 U2, U3를 이렇게 정했을 때 U2, U3 방향 회전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 3차원 공간에서 U1이 있으면 U2, U3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2, U3는 그냥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틀랩 같은 걸로 돌리다 보면 여러분이 손으로 구한 거랑 다른 결과를 주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돌리고 마무리를 하죠. 내가 지금 마지막 예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예. 그냥 별게 아니라
A2라는 행렬 내가 지금 이렇게 줬어요. 그 U2 시그마 V는 내용을 보면 그냥 매틀랩에 SVD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SVD가 만들어준 거예요. SVD가 그 포인팅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매틀랩에서 계산한 U와 V를 찾았더니 이렇게 되고, 당연히 얘는 제대로 된 값임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구한 U하고 맨 위하고 맨 아래만 보세요. 제가 구한 U1만 보면 어떻지? U1만 보면 부호만 바뀌었죠? U1만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V1의 방향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부호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U2하고 U3는 어떻죠? U2하고 U3 그냥 부호만 바뀐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U1과 직교하는 두 개의 직교하는 벡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틀랩이 나한테 주는 그 답에서 어떤 게 내가 손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 또는 부호만 바뀔 수밖에 없고 어떤 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끝으로 이번 학기 모든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의 꽃은 SVD다 라는 거. 예,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고 과제물도 잘 마무리해서 시험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죠. 고생 많으셨습니다.